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전문가는 탄탄한 기초 교육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서비스를 이끄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료기관 서비스를 이끄는 사람을 위한 병원 코디네이터 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개념은요,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 CRM이에요. 고객 관계 관리라? 고객들과 뭔가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계속 그 관계를 연속해 나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마케팅에 그리고 병원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관계 관리라는 것의 정의를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정의를 살펴본다고 하면 이렇게 잠이 솔솔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이 단어의 뜻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공부를 할 때 정의를 아는 것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 정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객 관계 관리라 함은 컴퓨터라든지 그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은 우리의 고객 정보를 가지고 고객의 관계를 갖고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하고 개선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고객에게 맞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의 만족도도 높이고 고객의 충성도도 높이는 그런 활동을 이루고요. 이 고객의 만족이 높아지고 충성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기업의 좋은 어떤 이윤으로 성과로 고객의 만족도가 되돌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직의 지속적인 운영, 확장, 발전이 가능한 이 마케팅 기법, 어떤 서비스의 흐름, 트렌드가 바로 고객 관계 관리 CRM입니다.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고객에게 맞는 정보를,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우리가 이 효과적인 고객 정보를 통해서 제공을 한다는 것이 이 고객 관계 관리 서비스 제공의 포인트가 되고요. 진정한 고객 만족을 통해서 기업의 지속적인 매출과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번 한 번, 오늘 한 번 우리 회사의 상품을 구입한 게 아니라 이 고객이 어떤 상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항상 우리 기업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고객 관계 관리의 큰 강점입니다. 자, 고객 관계 관리 CRM이 어떻게 해서 도입이 되기 시작했냐면요. 정보기술의 발달으로 인한 산업의 디지털화, 정보화,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과 확산으로 고객들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화장품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우리 먹방 너무 많고요. 화장품 리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TV 광고에서 혹할 만한 광고를 하나 보고 물건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고객들이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많은 정보를 높은 기준으로 비교를 하고 그 중에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고객의 힘이 강화가 되었고요. 이러한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기업들은 어떨까요? 내가 다른 기업보다 좋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다면, 좋지 않은 컨텐츠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정보의 공개화와 가격 경쟁의 심화는 의료 부분에서는 조금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병원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비급여는 의료기관의 정책 그리고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어떤 치료 재료라든지 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이 비급여 역시 지정된 비급여는 심평원에 의해서 그 정보가 공개되게 되어 있고, 지정되지 않은 임의 비급여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 광고를 통해서 막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 내가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간다라고 한다면 뭐 1, 2만 원 쓰는 게 아니잖아요. A 병원도 비교해보고 B 병원도 비교해보고 C 병원도 비교해보고 셋 중에 어디가 가격이 저렴하지? 어디 상품 구성이 더 좋지?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고 가게 되죠. 그래서 급여의 한정에서는 병원에 가격이 공개되고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다라는 것이 꼭 적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특히 치과라든지 피부과, 성형외과 같이 비급여가 많은 병원에서는 이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것도 CRM 도입의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의 힘이 강화되고 가격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이제 기업들도 병원들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병원의 문을 열고 오는 환자만 받아서는 되지 않겠어. 더 적극적으로 누가 우리 고객인지 찾고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더 홍보하고 제공해야겠다라는 변화의 필요성을 대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성과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효과적으로 선별해서 지속적으로 그 고객을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활동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고객 관계관리 CRM입니다. 자, 여기 제가 아래에 4개의 어플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들이 바로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고객이 정보를 쉽게 획득하고 정보가 공개화되어서 가격 경쟁이 심화가 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병원과 관련된 어플들을 높은 순위에서부터 이렇게 뽑아봤어요. 하나하나 조금 보시면요. 여기 파프리카 케어라는 곳에는 본인의 어떤 처방전을 이 파프리카 케어에 넣으면 그 약이 어떤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치료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내해주는 치료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고요. 배닥, 명의 두 어플 같은 경우에는 배닥은 베스트 닥터예요. 그리고 명의는 명의죠. 각각 특정 분야의 명의가 누구인지, 베스트 닥터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어플이에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어떤 프리미엄을 주고 돈을 지불하고 여기에 내 이름을 등록해주세요 이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더 순기능이 많겠죠. 정말 유명하신 분들, 언론에 많이 나왔다든지 어떤 수술 건수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누가 더 유명한 의사인지, 누가 더 좋은 의사인지 이렇게 많은 정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바비톡이라는 건데, 이거 버스 정류장에서 굉장히 광고 많이 하고 있죠. 성형과 관련된 후기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후기를 공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잘 됐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이 A라는 병원에 가면 B라는 병원에 가면 똑같은 쌍꺼풀 수술인데 이런 식으로 해줘. 이래서 더 회복이 빨라. 이런 부작용이 있었어. 이 병원에는 이런 식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 이러한 좋고 나쁜 정보들을 고객들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고객의 힘을 키워가는 곳인 거죠. 자, 이렇게 의료 정보들이 많이 공개화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CRM의 목적은요,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감기 걸려서 이 병원 한 번 가고 마는 게 아니에요. 감기가 걸렸다면 언제든지 그 병원을 찾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충치가 생겨서 치료를 하나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가지는 건강에 대한 생각과 이 병원에서 제시하는 그런 치료의 방향이 딱딱 맞아서 내가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고 70세, 80세가 돼서 틀니를 낄 때도 이 병원을 찾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객 관계 관리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의료 서비스 사람 관리라는 챕터에서 그 관계 마케팅에 대해서 다뤄진 부분이 많은데요. 이 고객 관계 관리 CRM이라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서 고객의 정보를 체계화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하지만 결국은 사람 간의 관계를 관리를 하고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고객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고객 관리 비용을 감소시키게 되는 활동이고요.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선정하고 신규 고객을 확보한다라는 사람 중심의 마케팅 기법입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책인데요. 김동석 원장님이라고 그 예치과를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이분께서 2019년 말에 이제 두 분의 저자가 내신 책인데, 스마트한 병원, 성공한 병원의 비밀 노트라는 주제의 책입니다. 혹시 의료 경영이라든지 병원 마케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리고요. 이 예치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처음 CS라는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는 개념이 1990년도에 도입되었을 때부터 이 CS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네트워크 치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지금도 이런 고객 관계 관리라든지 환자 중심성의 서비스 이런 것들의 활동을 선두로 해나가는 병원이죠. 네, 이 책에서 2장에서 환자와의 관계 경영이라고 하며 CRM이라는 개념을 다뤘습니다. 이곳에서 제시한 말로는 지속 가능한 관계로 경영을 하라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의 진료, 일회성의 치료가 아니라 이 환자가 뭔가가 요구되고 필요했을 때 언제든지 우리 병원을 떠올릴 수 있도록 다음에 치료까지 관계를 하라라는 내용, 그리고 조금 더 먼 치료 계획을 보여주라 해서 지금 당장 치료가 아니라 7년에서 10년 앞으로 이 환자에게 올 수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치료를 했을 때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준다면 이 사람은 그 시간이 되어서도 우리를 찾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하루만 어떻게 잘 보내보자. 이 사람 오늘 가고 다시 안 올 거니까 대충 해. 이런 개념으로는 더 이상 관계 관리를 할 수 없고 현재 세대의 서비스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거죠. CRM 시스템의 개념은 고객별
쪽집게식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때, 그리고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면서도 저희도 나름의 이 쪽집게 전략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유튜브라는 채널에 올리는데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람이 제 고객이 될까요? 아니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미스터 트롯이 좋아서 들어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뭐 그것이 알고 싶다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뭐 연예인 이슈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영어 공부라든지 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죠. 그런데 저는 병원과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들, 병원과 관계된 일을 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병원과 관계된 일을 하실 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면서 같이 성장을 하는 걸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건학과 학생 여러분들 쪽집게, 그리고 간호학과 학생 여러분들 쪽집게, 간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간호조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병원 행정 부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이제 제 고객으로 이렇게 쪽쪽쪽 집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거죠. 넓은 고객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너무 엄청난 20만, 30만의 구독자를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쪽집게로 뽑은 고객들이 앞으로 학교 과정을 거치시고 취업을 준비하시고 취업을 하시고 혹은 병원에서 리더가 돼서 병원 경영을 하실 때에도 같이 코디네이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신규 직원의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기를 저는 희망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늙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객별 쪽집게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객들의 나이, 직업, 취미 등 다양한 개인별 정보와 상품의 구매 빈도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 고객이 원할 만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도 나에게 필요한 고객, 나와 장기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고객을 쪽쪽 집어 올려서 우리 고객으로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고객의 특성과 소비 성향을 데이터베이스로 축적을 하고요. 분석을 해서 이 고객이 원할 것 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골라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누가 살지 모르는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고객이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만들어서 이 고객이 구매했을 때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고 더 높은 구매 효과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앞서서 예로 들었는데요. 2019년에 있었던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과 저널리즘이라는 연구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추천 알고리즘은 끝없이 많은 컨텐츠 중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또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영상을 한두 개 보고 나면은 나에 대한 기록이 쌓여서 그 다음에 추천 컨텐츠는 내가 좋아할 만한 것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시점이 조금 흘러서 제가 시대 지난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2020년 5월에는 비의 깡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1강, 2강 하루에 한 3강 정도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3강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3강을 했더니 자꾸 비깡 올라오고 비김태희 열애설 올라오고 이러더라고요. 원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이런 알고리즘처럼 기업도 고객이 원할 만한 정보, 고객이 원할 만한 상품을 콕콕 집어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CRM 시스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 실패 요인은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CRM 그거 데이터베이스로 고객 정보 뽑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 전산부서 좀 잘해봐 라고 하고 마는 거죠. 최고 경영자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케팅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되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부서는 기술자일 뿐이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정성을 다하시겠지만, 하지만 CEO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마케팅 부서에서 그 CEO의 생각을 어떤 전략으로 끌어서 모두를 움직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중심 사고의 부족이에요. 이 고객 관계 관리 역시도 우리가 챕터 1에서 설명드렸던 환자 중심성, 환자 경험 평가를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고객이 우리 기업의 중심이고 고객이 우리 가치를 함께 이끌어 나갈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CRM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와 비슷하죠? 최고 관리자의 CRM에 대한 무관심이 있고요. 네 번째,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입니다.
대표만 잘한다고, 마케팅 부서만 잘한다고, 전산 부서가 잘한다고 CRM이 되지 않아요.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는 사람들, 원무과에서 접수를 하시는 분들, 주차를 도와주시는 분들, 혹은 백화점에서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고객 접점 부서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이 CRM의 목표를 알고 고객들을 응대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정말 중요하죠, 이 역시.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통합 효과에 대한 과소평가로서 기술적인 CRM이 구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직원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 한다고 직원들에게 너 이 환자 오늘만 볼 거야? 이 사람 평생 우리 병원 오도록 해야지. 좀 더 잘해보세요. 이렇게만 한다고 CRM이 되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구축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올바른 CRM 시스템 추천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이러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병원에서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는 고객의 충성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고객 개별화와 1:1 마케팅과 서비스 전달이 적절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이 될 수 있는지, 베네핏과 코스트를 비교하는 거죠. 결국 여기 1, 2, 3, 4번에 대해서는 그 BC 분석이 들어가야 해요. 우리가 얼만큼 투자했을 때 얼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는 가격 대비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알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로 돌아갈 수 있고 직원들이 지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을까? 이만큼 할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를 염려에 두고 CRM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고객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좀 더 인적 자원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CRM의 효과로는 우선 시장이 확대되고 비용이 절감돼요. CRM이라는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절감된다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서 반복적으로 구매하시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품 2번째, 3번째 살 때는 광고를 보지만 10번, 20번째 살 때는 광고 보시나요? 그냥 무심결에 하나 집어오죠. 내가 자주 쓰는 마스크팩이라든지 내가 자주 쓰는 샴푸가 있다면 마트에 가서 그냥 집어서 넣잖아요. 광고 들여다보지 않아요. 가격이 얼마인지 보지 않아요. 충성 고객에게는, 우리 상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더 이상 강한 마케팅이라든지 강한 홍보, 강한 가격 정책이 필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고객은 우리 상품이 좋아서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어떤 사소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충성 고객이 발생했을 때는 마케팅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요. 시장이 확대되게 됩니다. 재구매율이 향상이 되는 거죠. 한 번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네. 그래서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 고객은 재구매를 하는 기존 고객이라고 해요. 다음에도 우리 물건 또 사주러 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병원에서는 유사한 질환이 생겼을 때 또 우리 병원을 찾아주는 사람, 재발되었을 때 당연히 신뢰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우리 병원으로 돌아올 사람이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할 고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 대한 애호도, 그런 충성심이 향상이 되면요, 250 법칙이라고 해서 그 과거에 자동차 세일즈 왕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파티에 초대할 250명 정도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250의 법칙을 제안을 했어요. 좋은 상품도 250명 정도에게 홍보할 수 있고, 이 상품에 실망했다면 250명 정도에게 나쁜 구전으로 사지 마라는 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조 지라드 씨는 굉장히 인싸였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인싸가 아니라 약간 중간 아싸거든요. 네, 이렇게 방송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약간 아싸예요, 여러분. 아싸 화이팅! 그래서 저는 250명까지 친구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뭔가 좋은 물건이 있다면 우리 가족에게 홍보를 하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홍보를 하고 뭐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정보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라? 애호도를 향상시키는 거는 넓게 홍보될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애호도가 향상됨으로써 신규 고객이 창출된다는 거죠. 내가 맛있었던 음식 친구를 데리고 가요. 제가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럼 친구한테 그 병원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신규 고객이 창출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비용이 절감돼서 이윤이 증대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마케팅 역량이 향상되죠. 고객 정보를 통한 시장 세분화 능력이 향상되고요.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통해서 고객과 상품에 대한 피드백을 활발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 효과적인 정보 활용을 통해서 내부 조직의 역량이 강화되는 CRM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CRM의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이제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전략, 그리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인데요. 기존 고객 유지 전략으로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서 제가 주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서 기업의 수익이 100이라면 거기서 80% 정도는 상위 20% 정도의 고객이 이 80%의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백화점에서도 많은 사람이 백화점을 이용하지만 이 백화점이 오늘 우리가 10억의 이윤을 올렸다라고 하면 8억은 상위 20% 고객이 팔아준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백화점 가도 그냥 실컷 구경하고 나중에 지하에 유니클로 가서 유니클로 가면 안 되죠, 여러분? 뭐 나이키 가가지고 티 한 장 사서 와요. 나이키도 좀 그런가요? 그러면 미샤에 가서 립스틱 하나 사서 와요. 네, 미샤 립스틱 좋습니다. 네, 사서 오는데 어떤 사람은 백화점 1층에서 루이비통에서 가방 사고 프라다에서 신발 사고 에르메스에서 반지 사고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백화점에서 지켜야 될 고객이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크게 관심을 안 써도 돼요. 저는 그냥 공중화장실 정도만 제공해줘도 되는 고객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량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해요. 우리 병원에 오는 VIP에게 잘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고객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 사람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맞아요. 네. 우리 병원에 중요한 정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 우리 병원에 큰 수익을 내주는 사람이 중요한 고객이 맞거든요. 그래서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이 고객들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도 병원에서 임상에서 일할 때는 중요한 사람이 왔다고 갑자기 막 부장님 내려오시고 원장님 내려오시고 이런 게 조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이 파레토 법칙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죠? 기존 고객 유지 전략, 우량 고객 유지 전략이고요. 그리고 신규 고객을 위한 확보 전략은 이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갖춰진 고객 있죠. 우리 병원에 한 번이라도 온 사람, 우리 기업의 물건을 한 번이라도 구매한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고객이 신규 고객을 소개했을 때 보상하는 거 있죠. 뭐 소개한 포인트 500점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전략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고객관계관리 CRM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 병원 코디네이터를 1, 2, 3, 4, 5, 6, 7, 8 쭉 이어오면서 여러분들께서 병원 서비스 그리고 의료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지만 이 고객관계관리라는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병원 서비스와 마케팅 운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지금 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병원 그런 고객 관계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CS, CX라고 하는 개념들의 어떤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나중에 취업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어떤 고객 관계 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짜실 때 꼭 지금의 이 CRM, 고객 관계 관리를 한 번쯤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